최근에 나와서 갑자기 고검에서 뭐 미래에셋 정권이 놓은 거지 조사도 안 하면서 2년만 그냥 끌은 거예요. 예.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. 왜 시간만 2년을 끄느냐. 뭐 조사가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끄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게 눈치 안 본 겁니까? 그게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강직하게 김건희 여사 그때 수사 안 한 게 잘한 겁니까? 그걸 한번 대답해 보세요. 누가요? 정광재 대통령이. 자, 잘한 겁니까? 그 대리인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기소를 했다. 아니면 기소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기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재판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네. 그것까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 그룹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? 한동훈 전 대표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관계를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문자가 공개 보도가 됐는데 윤 전 대통령이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보냈다는 10월 17일의 메시지입니다. 핵심은 이겁니다. 핵심은. 한동훈 전 대표가 사악한 의도로 도이치 수사를 2년 끌었다. 여기서 좀 정관장님 저는 궁금한 게 윤 전 대통령이 생각하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저 사악한 의도라는 게 뭘까요? 윤 전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네. 무죄라는 것을 확신한 것 같아요. 예. 그렇죠? 예. 김건희 여사가 매일 밤 얘기했을 거 아닙니까? 윤 전 대통령에게. 난 이거 주가 조작하는지 몰랐다. 계속해서 얘기를 했을 테니까 윤 전 대통령으로서는 당연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 그 김건희 여사가 무죄이기 때문에 예. 빨리 불기소 처분하든 이렇게 했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겠죠. 그런데 한동훈 전 대표 법무부 장관 시절에는 적어도 그게 통하지 않았던 것을 방증하고 있다고 봐요.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이나 뭐 김건희 여사가 직접 한 전 대표 당시 법무부 장관 시절에 얘기를 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.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대해서 한 전 대표는 분명한 그 청탁이든 지시든 이행하지 않은 거죠. 그런데 박성재 법무부 장관으로 바뀌면서 결국에는 마지막에 불기소 처분이 나왔단 말이에요. 예. 그러니까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지금 사악하다라는 평가를 하는데 예. 지금 전 물론 특검이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증거들이 확보되고 있는 거잖아요. 미래에셋 음성 녹취 서버 확보해서 당시에 주가 조작이 있고 그에 따른 뭐 비용 이익의 60%인가요? 그걸 줘야 한다는 녹취가 있는 걸 봐서는 예. 지금 뭐 재판 진행되면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?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갖고 있는 죄를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처리했다라고 해서 사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은 공적인 마인드가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. 진짜 사악한 게 맞는 게요. 한번 보세요. 이 사건이요. 이성윤, 이정수 그때 2년 이상 끌었잖아요. 그것도 저는 사악하고요. 그다음에 끌었다고 보시는군요, 그거를. 이 사건이 예. 4년, 5년 걸릴 사건입니까? 아. 이미 공범자들 다 돼 있고. 예. 그러니까 제 말은 이게 기소를 하든지 무혐의를 하든지 처리를 했어야죠. 예. 그런데 2년 동안 처리를 안 하고 있잖아요. 본인이 처리해가 기소할 것 같으면 대통령한테 자리를 잘릴 것 같으니까 겁이 나서 안 하고 그다음에 또 이게 무혐의도 안 하고 그냥 들고만 있는 건 자기 자리 보존받기 더 되느냐고요. 예. 제 말은 이게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를 떠나서 이 사건이 4년 동안 끌은 거는 검찰이 정말 이게 반성해야 된다. 그 점에서는. 그럼 본인이 그때 기소했었으면 차라리 지금 같은 오히려 불행이 더 없는 거예요. 그때 기소도 안 하고 그러면 무혐의도 안 그 하고. 사악한 의도라는 게 한동훈 전 대표 본인 스스로의 안위를 얘기하는 거예요? 그렇죠. 왜냐하면 이게 기소하면요. 예. 법무부 장관 자리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? 그렇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계속 처리 안 하고 그런 거죠. 또 이게 무혐의를 했으면 또 야당에서 그냥 두겠습니까? 예. 그러니까 시간만 끄는 거예요. 이런 게 제일 나쁜 거예요. 시간만 끄는 게. 이 메시지가 보내기 한 17일 전이 10월 1일이 국군의 날이죠. 그때 곽종근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전 대표를 어떻게 언급했는지 지칭했는지 그 영상이 있습니다. 한번 보겠습니다. 한동훈이 얘기 분명히 하셨고 한동훈이하고 일부 정치인들 일부 호명하시면서 당신 앞에 잡아오라 그랬습니다.
당신이 총으로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했습니다. 싹 다 잡아들이라고 한 것은 반국가 단체였다라고 말씀하신 거지 않습니까? 아니 본인이 반국가 단체 나는 그때 예, 반국가 간첩이라고 단체 하셨습니까? 그럼요. 간첩을 잡아. 아니 나는 네. 그러니까 반국가 단체라고 하는 것이 대공수사 대상이 되는 뭐 간첩이라든가 방첩 수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 아니겠어요? 예, 일반 거기까지는- 사람은 아니잖아요. 그게. 그러면 저기 이재명, 예, 됐습니다. 우원식, 한동훈이 예. 반국가 단체나 간첩은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하고 한동훈 전 대표하고 사이가 뭐 때문에 틀어졌느냐, 뭐 김 여사가 있을 것이다 이런 추정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주가 조작 사건을 한동훈 전 대표가 빨리 털지 않았다는 이유가 좀 구체적으로 나와요. 제가 볼 땐 그럼 둘 다 사악한 거죠. 그렇게 얘기하면. 윤석열 전 대통령 말에 의하면 한동훈 전 당대표가 사악하게 2년 동안 끌었다는 거잖아요. 정치적 네.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뭔가 딜을 하기 위해서 이걸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인데 그건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씨는 어떻게 했습니까? 이 사건과 관련해서 1월 달에 2023년 12월 달부터 검찰 내부에서 이게 안 되겠다. 여론이 안 좋기 때문에 김건희 씨에 대한 수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다. 형식적으로라도 이런 얘기가 막 나왔었죠. 그때 윤석열 씨가 안가에다가 서울지검장 불러가지고 안 된다고 얘기한 거 아니겠어요? 그래서 이게 수면으로 가라앉았던 거 아닙니까? 그리고 2월 달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임명했잖아요. 그래가지고 총선에 진 거죠. 그리고 5월 달에 총선 지고 난 다음에 그 여론이 더 안 좋아지는 상황이 되니까 검찰에서 어떤 형태로든지 이걸 좀 털어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5월 2일 날 이원석 전 검찰총장이 수사팀을 구성하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했습니까? 김주현 민정수석 같은 경우, 그다음에 박성재 법무부 장관, 그러니까 민정수석을 새롭게 임명을 하고 박성재 법무부 장관을 통해서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이 사건을 무마하려고 했던 거잖아요. 네. 그리고 종결적으로 10월 달에 무혐의가 된 거 아니겠어요? 네. 그러면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갖다가 무혐의 종결시키기 위해서 거의 8개월, 9개월 동안 역할을 한 거잖아요. 그건 사악한 거 아닌가요? 그건 제대로 한 건가요? 지금 나타나는 모든 증거를 보게 되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자체가 주가 조작에 개입했다는 게 명확하다면 윤석열 씨가 자기 부인의 범죄가 유죄라는 것을 명확히 알았기 때문에 그걸 막기 위해서 8개월 동안 사악한 행위들을 다양하게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런 사람의 입으로 한동훈 전 당대표가 사악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전 이해가 안 되는. 좀 이상해요. 제가 볼 때는 기괴하고. 예.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자료 영상에 그 눈밭 날리고 화재 현장 방문했을 때가 24년 겨울이죠, 그때가. 1월 26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. 25년? 2024년입니다. 24년? 당시에 1월 23일경 아마 일요일이었을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 대통령실이 한동훈 전 대표에게 그만둬라 예. 비대위원장 예. 이런 요구가 있었고 그 주에 이제 서천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화재 현장에서 극적으로 뭐 갈등이 봉합돼서 결국에는 뭐 그해 4월에 있었던 선거에서 예. 좋은 분위기가 그때까지는 연출됐었던 거죠. 총선까지는. 네. 그러면 아까 방금 전에 서정수 변호사님 얘기하신 게 한동훈 전 대표가 실제로 그 자기의 안위를 위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 처리를 안 한 거 아니냐. 여기에 대해서 정광준 대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모르겠습니다. 제가 아는 한 전 대표는 공과 사가 굉장히 그 확실한 분인데 그때 당시에 검찰의 수사가 어느 정도까지 왔었는지 모르겠어요. 근데 지금 박성재 전 법무장관처럼 어떤 그 메시지를 보냈기 때문에 불기소 처분을 내리지는 않은 거 아닙니까? 하여튼 뭐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여사로서는 예. 본인들이 원하는 수사 결과를 한동훈 전 대표가 종결시켜주지 않으니까 사악하다는 평가를 한 건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검 조사 결과에서는 김건희 여사가 이 주가 조작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라는 예. 부분에 대한 증거들이 나오고 있는 거잖아요. 예. 근데 그것에 대해서 한동훈 전 당시 장관이 불기소했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더 평가가 옹색해지지 않겠습니까? 예.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저는 뭐 최선의 방법이었다고 생각하는데. 그러니까 또 하나 이제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혐의 없음이 명확하다라고 이제 윤 전 대통령이 장관에게 보냈다는 거예요. 근데 당일에 김 여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. 사실 특검에서 보는 대목은 이 대목입니다. 이게 직권남용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. 저는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 예를 들어서 무혐의 처분을 안 하니까 법무부 장관에 전화해서 내 부인이 무죄, 혐의 없음이 명확한데 너 왜 아무것도 처분을 안 하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박 전 장관이 무슨 대답을 했는지는 모르겠죠. 그리고 나서 또다시 30분 동안 통화를 하면서
계속 얘기를 했는데 이게 뭐겠습니까? 중앙지검장이라든가 수사 라인에서 무혐의 처분을 하지 않으면 예. 이거 교체하라 이 말 아니겠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이원석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중앙지검장과 서울중앙지검 1사차장을 다 교체했어요. 예.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죠? 바로 무혐의 처분이 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이 법무장관에게 직권을 남용해서 의무 없는 일을 시킨 것이다라고 해서 직권 남용이 될 수 있고요. 황당한 건요. 자기 부인 무혐의 처분하라고 장관한테 전화하고 문자 넣고 또 그 부인마저도 아니 왜 김혜경 여사는 조사 안 해요? 왜 김정숙 여사는 조사 안 해요? 왜 김명수 전 대법원장은 조사 안 해요? 이렇게 물어본 분들이에요. 그래서 참 황당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임기 3년밖에 못 채웠구나. 예. 그나마 대한민국을 향해서 다행이다. 공과사 구별이 안 되시는 분이잖아요. 예. 계엄의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서정욱 변호사님 앞서 설명을 하신 것이 윤 전 대통령의 주장인데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와의 사이가 틀어진 거는 김 여사가 이유라고 보세요? 예, 저도 그게 결정적인 이유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. 예. 지금 이제 그 한동훈 대표가 뭐 강직하게 계엄에 대해서도 1초도 안 망설이고 뭐 막았다 하잖아요. 그렇게 강직한 검사면 그때 당시에 이원석 총장이 지휘권이 박탈돼 있었어요. 왜냐하면 이게 윤석열 총장 때 부인 사건이니까 총장은 지휘를 못하게 돼 있었거든. 추미애 장관 때 지휘를 해서. 이게 당사자가 바뀌어도 명령이 유효한 겁니다. 예. 그러면 이게 그 한동훈 장관이 그때 어떻게 했어야 되느냐. 이원석 총장의 지휘권을 복원시켜 줘야 돼요. 예. 그리고 이게 그 김건희 여사를 원칙대로 소환해서 조사해서 검찰청에서 기소 여부 결정하라 이렇게 했어야 된단 말이에요. 예. 근데 그 이후에 조사한 게 없다니까요. 최근에 나와서 갑자기 고검에서 뭐 미래세 정권이 놓은 거지 조사도 안 하면서 2년만 그냥 끌은 거예요. 예. 이게 저는 잘못됐다는 거예요. 왜 시간만 2년을 끄느냐. 뭐 조사가 필요해서 자연스럽게 끌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저는 그럼 이게 눈치 안 본 겁니까? 그게 장관으로서 떳떳하게 강직하게 김건희 여사 그때 수사 안 한 게 잘한 겁니까? 그걸 한번 대답해 보세요. 누가요? 정광재 대통령. 자, 잘한 겁니까? 그 대리인이 아니잖아요.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. 그 대통령이 그 사안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. 예.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지금 만약에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시에 기소를 했다 아니면 기소했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됐을까요? 기소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? 그러면 이 김건희 여사 재판 받아야 하는 결과가 나올 텐데 예. 그것까지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나 친윤그룹에서 그거를 감내할 수 있었을까요? 어떻게 아니, 생각하십니까? 그러니까 제 말은 강직한 검사라면 직을 걸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렇게 해서 강직하고 뭐 원칙주의자라면 예. 계엄 아니, 저는 여기서 예. 들은 생각이 뭐라 그럴까 윤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경보수 쪽에서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구나 라는 걸좀 그러니까 일관성이 예. 보세요. 그 한동훈 통화 내기 놓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하고 총장 때 예. 부산 고검에 기한 가고 그때 카톡 한 게 뭐 몇백 번 다 넣었지 않습니까? 근데 그 이후에 선거 때는 아예 다 씹어버리고 안 받은 것도 넣었지 않습니까? 무시하고. 예. 그게 완전히 뭐 일관성 있게 했느냐고요. 옛날에 김건희 여사가 넥타이도 꼭 2개 사서 하나 주고 집에 밥도 해주고 카톡을 몇백 번 주고받은 게 있지 않습니까? 이래서 예.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노 했으면요. 검사장도 못 거친 사람이요. 검사장도 못했어요. 한동훈 장관. 근데 김 여사가 오케이를 안 했어요. 안 했으면 한동훈 장관이 법무장관 될까요? 본인들이 권력서의 1위라고 그러잖아요. 아 그걸 좀 인정하시는 거네. 김 여사가 아니 권력을 그 좀 논리에 가지고 있다는 의한다면 게. 예. 거의제로라고 계속 하니 예. 진짜 그러게 그때는 형수하면서 좋으니까 된 거지.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안 돼. 이랬으면 이게 진짜 법무장 됐을까요? 저는 그거부터 의심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근데 법무부 장관을 시킨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거잖아요. 예. 법무부 장관 관련해서는 내가 생각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갖고 본인이 임명했는데 본인이 임명한 이후에 본인 부인과 관련된 재판 그 수사와 관련해서 본인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는다고 해갖고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사악하다라고 평가한다면 어느 쪽에 문제가 있느냐. 네. 저는 그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. 대통령이 본인의 부인 문제와 관련해서 법무부 장관에게 지시를 하고 그 지시를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얘 안 되겠다. 이렇게 쳐내는 게 대통령으로서 과연 올바른 태도였느냐와 네. 아니면은 그 요청이 왔었을 때 이거 어떡하지?
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시간을 끌었다. 이거에 더 큰 문제가 있는 건지 이건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문제라는 생각입니다. 알겠습니다.